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.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해. 데이터가 중요해. 이런 얘기죠.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도 하고. 요즘 뭐 AI 하니까 또 뭐예요? 머신러닝이라고, 머신러닝을 해야 돼. LLM이라고,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또 이런 걸 또 막 얘기를 해. 또 여기도 데이터가 필요해. 개인정보는 필요한데 개인정보를 그럼 쓰면 될 거 아니야. 아, 이거 보니까 사생활이 또 침해돼. 사생활이. 야, 이걸 어떻게 풀래? 이런 거죠. 우리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이 데이터 개인정보를 갖다 얘기하니까 이 학습시킬 데이터가 없어. 중국은 15억의 인구가 있는데 데이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얘들은 개인정보 신경 안 써.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가는 거예요. 기술이 앞서가는 거예요. 우리는 이런 거 다 하니까 앞서갈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이걸 어떻게든 풀어야 돼. 안 풀면은 영원히 못 따라가.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는 거죠. 그러면 개인들한테 뭐야? 야, 개인정보 좀 침해되는 거 임마 좀 감수해.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. 당신 좀 감수해. 국가를 위해서. 근데 네가 개인정보 그게 크리티컬하진 않아.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.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뭐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.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. 4차 산업혁명의 개인정보를 다수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다수를. 절대 다수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.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개인정보를 통계를 좀 잘해라. 뭐 이런 거죠. 국가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 뭐 빅브라더. 사실은 지금 보면은 아니 본인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신용카드 쓸 거 아닙니까? 다들 카드 쓸 거 아니에요. 카드. 현금 안 쓸 거 아니에요. 현금. 그 다음에 뭐예요? 뭐 교통카드도 쓸 거 아니에요. 교통카드도. 대중교통도 탈 거 아니에요. 대중교통도. 그럼 개인정보를 이미 다 노출된 거잖아요. 코로나 기간 동안 누구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럼 다 위치 추적도 되고 그 카드 쓴 것도 다 나오고 또 버스하고 지하철에 전부 다 뭐 이거 CCTV 다 설치되어 있고 길가에도 다 CCTV 설치되어 있고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? 본인 보고 강지에 너 카드 안 쓰면 총살시킨다 얘기했어요? 그런데 본인들은 왜 하는 거예요? 왜 카드 쓰는 거예요? 현금 안 쓰고. 현금이 얼마나 편해요? 현금이 불편해요? 세금도 안 내도 되는데 현금 쓰면은. 사실 자발적 노예가 되는 거죠. 자발적으로. 사실 우리 현대사회의 사실 정보사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. 사람들이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내놓고 자발적 노예가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신용 점수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그놈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좀 더 착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. 그렇잖아요. 카드 회사들이 인마가의 패턴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은 얘가 돈을 더 쓰게 만들거나 이런 걸 계속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죠. 근데 나는 그 정보를 얘들한테 그냥 공짜로 갖다 헌납했어. 이게 빅브라더입니다. 빅브라더인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미 헌납하고 있다는 거예요. 자발적으로. 사실 이렇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지 않으려면 감시당하지 않으려면 안 쓰면 돼요. 현금 쓰고 카드 안 쓰고 대중교통 안 타고 뭡니까? 자가용만 타면 돼요. 자가용만. 아무 문제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이 빅브라더의 문제, 통제의 문제, 또 이게 과연 이런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게 개인의 이익을 증진하고 경제활동에 도움되는 그런 솔루션이 나올 것인가? 이것도 사실 퀘스천이에요, 퀘스천.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활용해가지고 AI 잘 만들어가지고 모두가 행복하자 이러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. 솔직하게 높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기업들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. 자기들 개인의 정보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다. 당신이 보니까 매 주말마다 병원에 가는 것 같아. 응급실에 잘 실려가는 것 같아. 5년마다 주기로. 그래서 당신이 올해 5년 차에 이번 달에 병원에 갈 확률이 있으니까 미리 내가 응급실 예약해 줄게.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정보를 쓸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. 거짓말. 언론, 기업들은 그런 거짓말 하는 거죠. 당신이 신용이 문제될 걸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줄게. 당신이 아플 걸 미리 대비해 줄게 할게. 당신이 갈 수 있는 병원을 우리가 알아서 이미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게 해줄게.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죽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런데 과연 기업들이
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의 자기 이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느냐? 없어요. 없어요. 이게 지금 큰 맹점 중에 또 하나예요. 4차 산업혁명의 개인정보, 지금 빅데이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 부분들이 앞에 제가 얘기하는 얘기만 하거든요. 뒷 얘기는 안 하거든요. 사회적 논의가 그런 게 좀 필요한데 뭐 독거노인이라는 소년소녀 가장들이라든 장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. 뭐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초등학생이 외출도 하고 장애인도 자기가 혼자서 갈 수 없는 사람이 그냥 앉아가지고 야 서울역 가 이렇게 하면 간다는 거죠. 얼마나 좋아요. 이 사람한테 이동권을 그냥 보장해 주는 거죠. 근데 그 차가 너무 비싸. 이 사람의 그 자기 소득이나 이런 걸로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.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? 의미가 없는 거죠. 근데 또 그 차 서울역에서 내린다 해서 바로 KTX 타는 게 아니잖아요. 그 길거리에서 내려서 KTX 타는 데까지 또 그 계단을 가야 되고 뭐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에스컬레이터 타야 되고 홈에 또 가야 되고 이 과정이 그건 지금 또 얘기를 안 하는 거죠. 생각보다 지금 이게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논리적 비약과 단순화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? 지상낙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지상낙원을. 이게 말이 좀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. 만만치 않은 얘기. 고독사, 객사 이런 거죠.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진짜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? 뭐 아니면은 기존의 산업화 시대처럼 뭡니까? 양극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거나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.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.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이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.